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공통과목 주관식 문제 4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오죠. 근데 공통과목에서 20, 21, 22는 보통 셋 다 준킬러급 이상 문제입니다. 뭐 알겠지만 주관식은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풀어갖고 답을 확실하게 내지 못하면 그냥 틀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 3문제가 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변별력이 있다는 뜻이야. 자, 할게요. 20번부터 푸는데 뭐 당연히 20번하고 21번은 22번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래도 풀만하죠. 22번이 오답률 1등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30번보다 22번이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21번을 푸는데 20번하고 21번은 여러분이 학습 상태에 따라서 생각보다 잘 푼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0번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 질문 최고차함수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gx는 인테그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 dt는 x는 1하고 4에서 극소이다.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 절대값이 있는 함수, 선생님 인사이트 강의도 있거든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적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gx는 미분 가능합니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정답, 절대값이 있는데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함수가 연속만 되면은요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적분한 함수가 gx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적분한 함수를 거꾸로 미분하는 거는요 그냥 이 상태가 원상복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 가능한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G'X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하느냐 물어보시면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에서는 극소 맞습니까? 그죠?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에서는 G'X가 는영인 걸 구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를 구하면 미적분을 선택한 아가들은 절대값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fx로 풀어가지고 얘가 는영인 걸 통해서 매우 쉽게 풉니다. 이 문제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근데 미적분이 아니라 확통이나 기하 선택한 학생들, 뭐 기하는 그래도 고3 내신을 배우니까 이게 사실은 적분을 해서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적분해서 x를 집어넣어서 요걸 다시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합성함수 미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쌤의 인사이트 강의, 뭐 쌤이 EBS에서 강의하는 수능 특강, 뭐 수능 개념 모든 강의에서 수학 2를 공부할 때 합성함수 미분은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런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뭐 개념 이런 개념들은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수능 당일날 상위권 내가 확통을 선택했는데 상위권이야. 1등급 목표야. 그런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푸는 거를 강력 추천하고요. 조금 더 출제 원리에 맞게 잠깐 소개를 한 다음에 풀이는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출제 원리는 이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죠? 2인 2차 함수기 때문에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y는 절대값 ft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 요런 그래프였는데 접어 올려서 요런 그래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1차이만큼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1 적분하니까 이 넓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x고 x 플러스 1인데 이게 이런 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극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넓이가 점점점 줄어들었다 갑자기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얘가 커지면은 점점점 이 넓이가 줄어들잖아요. 1 간격이 있지만.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넓이가 점점 커지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극소가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x가 얼마예요? 얘 꼭지점이 뭐 2분의 3이면 얘가 1하고 얼마예요? 2 사이에서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극소인 게 1하고 4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극소인 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일간격의 넓이를 구하다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점점 넓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아마도
요런 점이 1이 되고 요런 점이 2가 되면은 이때 이 넓이가 가장 작은 순간 되다가 요거보다 커지면 이제 점점 넓이가 커지겠지. 그러다가 아마 요렇게 되는 순간 극대가 되다가 다시 또 여기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면은 이 근처가 넓이가 제일 작아지지 않을까.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넓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문제구나. 그럼 이제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적분 직접 하는 거야.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근데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1부터 여기까지는 양으로 풀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4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2인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fx는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거든. 근데 방금 말했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적분한 다음 어차피 다시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또 적분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범위에 따라서 쌤은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이 되려면 반드시 이걸 알아놔야 돼요. 선택 과목 상관없어요. 아마 미적분 선택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수학 좀 한다는 학생들은 이거 수투 문제면 다 이렇게 풀었을걸요. 그래서 이제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fx 플러스 1. 근데 얘 1일 때를 집어넣는단 말 한마디로 하면 g'1. 절대값 f2 이퀄 f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1의 절대값하고 똑같고요. 4를 집어넣으면 f5의 절대값은 절대값 f4랑 똑같습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자는 a, b 두 개씩 두 개는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원래 fx고요. 얘가 원래 fx고요. 요거는 이제 뒤집어 넣은 거니까 f1은 양수고 f2는 원래 음수입니다. f2나 f4는 원래 음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f1은 마이너스 f2가 되고요. f5는 마이너스 f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아까 연속과 뭐 미분 가능성 이런 주제들은 또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F1을 대입하는 값은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F-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정리를 먼저 하니까 3A 더하기 2B 잠깐만 얘는 플러스 8인데 그쵸? 아니네 잠깐만 미안해요. 2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맞군요. 이게 맞군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랑 F4는 여기가 F 50 더하기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F4 44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넘기시면은 2B 9A는 마이너스 82 이렇게 되고 질문이 뭐 물어본 겁니까? F0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B 값을 물어봤거든요. A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여기다가 3배를 해서 여기서 이걸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6B고 2B니까 4B가 되고요. 마이너스 30에서 80 빼니까 값은 52가 됩니다. 그래서 B는 13이 나오게 되어서 정답은 13이 답입니다. 하시겠죠? 이렇게 20번 문제 풀어봤고요. 21번 문제는 약간 독특한 문제죠. 신유형 문제입니다. 지수로그 관련된 문제 중에서 보통 지수로그 함수가 4점짜리 문제를 많이 나왔는데 이건 그냥 지수로그 연산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정수가 되기 위한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로그 64는 2의 6제곱이에요. 이렇게 2의 6제곱. 그 다음에 4n 더하기 16분의 3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얘가 정수, 양의 정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수,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0인지 하도록 하는 모든 천 이하의 n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일단 얘가 이 6점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6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니까 있을까요?
로그 2에 4n 더하기 16분의 3은 얘가 3분의 2니까 이것은 2분의 3g 이렇게. 네. 그 말은 4n 더하기 16분의 3의 값은 2의 2분의 3g 제곱. 이건 다시 말하면 잠깐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2의 세제곱 8이니까 8의 z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요? 분수가 싫은 학생들은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3g니까. 그럼 이 값은 2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4n 더하기 16 4n 더하기 16분의 3 전체의 제곱은 2의 3g 제곱이고 얘는 8의 g 제곱입니다. 요걸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수기 때문에 이게 꼭 8의 제곱 이런 거 가능하지만 이거 가능해요. 8분의 1, 8의 제곱분의 1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라는 의미는 그지? 꼭 1보다 큰 것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보니까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되느냐? 뭐 당연하죠. 이 3은 분모랑 약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리고 분모가 3의 배수로 3이 약분되고 나머지는 근데 잘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수열 문제 풀 때처럼 일단 써보는 거야. n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이 값은 22야. 약분이 안 되네요. 탈락. n에다가 2를 집어넣고 24고 3이기 때문에 오케이. 8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됩니다. 이 답이야. 답. 이 답이야. 답. 그죠? 3일 때 12, 16은 28. 28분의 3은 안 돼요. 4일 때도 안 됩니다. 5일 때를 집어넣으니까 20에다가 16 더하니까 잠깐만 36분의 3이거든요. 잠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값이 약분을 3을 하고 나면은 1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12분의 1의 제곱이 절대로 8의 거듭 제곱 형태 되진 않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최소한 분모가 3이 있으려면은 요 n의 값이 2이거나 5이거나 8이거나 이런 식으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8. 8, 4, 32에 16 더하니까 48이야. 48? 좋아요. 48. 무슨 거지? 48분의 3의 제곱.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니까 16분의 1의 제곱이니까 될 것 같은데? 해봤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얘가 2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 곱하기 8분의 1이잖아. 이 값이 2에 마이너스 8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런데 8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려면 이 값이 2의 마이너스 4제곱의 뭐 정수제곱 이런 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이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윤곽이 드러났어요. 어떤 윤곽이 드러났냐? 4n 더하기 16이 어떤 꼴이 되면 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어떤 꼴이 되면 되는지 알겠습니다. 3하고 무조건 약분이 돼야 돼요. 3하고 무조건 약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8의 몇 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6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3 곱하기 16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인 형태가 24니까 세모가 1이면 24니까 방금 뭐였어요? n이 2인 거 되는 거고요. 세모가 만약에 2이면 64잖아. 88, 64. 3 곱하면 190이거든요. 192가 되려면 넘어가 190-16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176에다가 나누기 4를 하게 되는 거니까 44가 됩니다. 세모가 만약에 3이면 8의 세제곱, 2의 9제곱, 512. 512 곱하기 3을 하시면은 1536이거든요. 그러면
1536 마이너스 16 나누기 4를 하면 이 값이 n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520 나누기 4하니까 1520? 1520 나누기 4를 하면 어떻게 돼요? 4, 30이니까 n은 300. 그 다음에 320이니까 4, 8에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모가 4가 돼도 되는 거죠. 근데 4가 되는 순간 이제 보니까 숫자가 1000보다는 큰 숫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다 더하니까 424에 6에서 426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참신한 문제죠. 참신한 문제고 21번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문제가 쌤 인사이트 교재에서 3년 전에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21번 문제 중에서 로그 문제 있습니다. 로그 수열 문제인데 로그의 루트의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를 가지고 시그마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기출 문제 중에서 그거는 약간 결이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21번. 둘 다 오답률은 꽤 높을 것 같아요. 20번하고 21번은. 자, 22번을 이제 하겠습니다. 22번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정석적으로 모든 걸 하나씩 다 따지면서 마치 해설지처럼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전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생각을, 어떤 발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약간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실전적으로 풀어볼게요. 22번. 이런 게 이제 최고난도 문제, 상위권이 아니라 극상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문제죠. 두 양수 A, B, B는 3보다 크다. 와 최고치 함수에서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g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gx가 자 a, b는 양수예요. a는 양수, b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3의 fx 여기는 x 플러스 a의 f의 x 마이너스 b라고 쓰여져 있는데 범위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그게 gx예요. 그리고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또 나왔어요. 연속이 체크를 해놓고 그럼 이제 함수 gx를 보면은 최고차 함수에서 길이 2차 함수니까 이것은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이것 3차 함수 일부분입니다. 이걸 연결해 놓은 거야. 연속이 되게. 그런데 x축과 보통 만날 때를 많이 따지잖아요. 0보다 작을 때 이거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얘가 0이 될 때 x축과 만날 수 있고요. 이거는 이 값이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면 0보다 클 때인데 a도 양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이제 그 다음 조건이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G4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의 제곱분의 루트의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괄호 그냥 안 쓸게요. gt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gt가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하고 6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6일 땐 이 값이 없대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x하고 t가 헷갈리면 안 돼요. t의 값이 마이너스 3하고 t의 값이 6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갔잖아.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두 값을 제외하고 분자 무조건 0으로 가야 됩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요 t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6일 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근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극한을 구하는 경험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더라? 분자를 유리화했던 경험 기억납니까? 2점짜리 문제 풀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이 딱 이거는 이거야가 아니야.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 중에서 제 1감으로 해볼 게 이걸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루트 더하기 절대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또 gt의 제곱이 되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할게요. x 더하기 3의 제곱의 분자는 절대값 gx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모 파트가 이렇게 되면서 루트의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그 다음에 괄호를 그냥 안 썼어요. 보기 좀 불편하니까 절대값 gt라고 쓰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분모는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값이 뭐 하나는 양수가 하나 음수일 수 없어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0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 값이 이제 수렴한다는 거야. 언제?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값일 때. 다 수렴하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네. 이 분자에 이 다항함수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 위에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절대값 x 플러스 3의 fx인 겁니다. 이게.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걸 지워버릴까 이게? 이건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3 없어지고요. 이게 0분의 0 아닌 꼴이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함수 fx는 반드시 최고 참결수가 얼마라고요? 1입니까? 그럼 이 값은 x 플러스 3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직 수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gx가 어떤 꼴이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은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약분 되면서 요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t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얘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 얘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 그죠? 얘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근데 마이너스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뭐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6이 될 때는 요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GT가 달라진 GT를 봤더니 여기가 자 보세요. T 더하기 A 괄호 열고 F의 T-B 요게 GT야. 근데 이게 6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값이 없어야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 3이 제곱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나면은 이 분자에 뭐가 남냐면은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만 남게 됩니다.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자, 이게 x 플러스 3의 제곱이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은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분자에. 여기 약분하고 나면 얘만 남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요것만 남는 거야, 이것만. 그치? 리미트 x는 마이너스 3을 보려면 이 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요 0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랑 이게 어떻게 돼야지 이 값이 없을까? 보면은, 보세요. 이게 만약에 어떤 뭐 3이란 값으로, 아니 뭐 100이란 값을 왔어요. 그러면 100 더하기 뭐 루트에다 뭐 100 하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3 빼기 알파니까 이 값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6이 되는 순간 존재를 안 하려면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0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봐봐요. gx는 0으로 가잖아, 이미. 여기다 6을 집어넣은 g6의 제곱에 루트 더하기 절대값 g6. 근데 보세요. g0 더하기 g6의 제곱에 루트 더하기 절대값 g6. 이 값이 0으로 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역시 절대값 g6이니까 절대값 g6이 0이라는 뜻인 거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값이 존재를 해버리는 거야. 6일 때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요 형태는 뭐 분자는 0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0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분모가 0으로 무조건 가야지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t에다가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6 더하기 a 알겠습니까? f의 6-b 값이 G6이 되는 거고요. 요게 문제에서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0이 되려면은 요건 0이 아니기 때문에 F의 6 빼기 B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걸로부터 F의 6 빼기 B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는영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하고 알파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볼게. 그러면 6 빼기 b에 해당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3하고 알파 중에 하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b가 9가 되면 되는 거고요. 뭐 알파라고 하면 또 알파에 관련된 식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있느냐? 마이너스 3하고 6분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방금 6이 되는 순간에 G6이라는 게 0이란 뜻인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fx예요. 이게 fx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에 이게 만약에 알파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f의 x 빼기 b라는 그래프,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봤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b-3이 되고 여기는 b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왜 b가 3보다 크다가 나왔는지 알겠다. 이 값이 양수란 뜻인 거야. 그러면 이 값도 양수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a에 f의 x 마이너스 b가 지금 gx인 거잖아. x가 0보다 클 때. 근데 만약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라고 하면은 g6이 0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수잖아 지금. 이 양수잖아 지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방금 x가 마이너스 3하니까 이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값이 6일 때 말고 또 생기는 겁니다. 0보다 클 때는 이걸 따라가는 거니까 요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6만 있는 게 아니라 6 말고도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6이면 6보다 큰 뭔가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6이면 6보다 작고 0보다 큰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그래프는 탈락인 거예요. 그래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에 여기 알파라고 치면은 이제는 그냥 뭘 따라가는 거야? x 플러스 3에 fx를 이용해가지고 gx를 그리는 거잖아. 근데 방금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에 얘가 0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 말고도 알파가 되는 순간에 또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는 겁니다. 조심할 거 뭐냐면은 이거는 극한이지만 이거나 이거는 그냥 함수 값이에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완전히 0이 되는 겁니다. 리미트 t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고요. t는 그냥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0, 0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극한 값이 없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3 말고 또 다른 알파 값을 집어넣었을 때 왜냐하면 그 알파는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6 사이 6이 있다는 뜻은 얘가 는영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만 있는 거고요. 얘가 는영이 되는 값이 플러스 6만 있는 거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아니라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래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함수 fx가 지금 최고치 한계수는 1이잖아요. 그죠? 최고치 한계수는 1이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b의 값이 얼마야? b의 값이 9가 되는 거죠. b의 값이. 왜냐면은 f의 6 더하기 b가 0이 되는 b 값은 9가 돼야지만이 f-3이 0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A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A 값은 문제에서 연속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위의 식에 0 집어넣은 거랑 아래 식에 0 집어넣은 게 똑같습니다. 위의 식은요 x 더하기 3의 세제곱이고요. 아래 식은요 x 더하기 a의 이게 지금 빼기 3이니까 잠깐만요. 9니까 b가 9잖아요. 9. 그러니까 f의 x 빼기 3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6의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의 식에 0 집어넣은 거랑 아래 식에 0 집어넣은 똑같은 거니까 27은 여기 0 집어넣으면 36A가 되어서 A는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야? G4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아래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G4니까 4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F4. 여기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해서 구하시면은 16 더하기 3이 되어서 정답은 1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걸 찾는 문제인 거야. 뭐 A나 B는 이제 그 찾고 나면 쉽잖아요. 연속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 힌트가 이겁니다. 마이너스 3하고 6에서만 요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상태에서는 이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오직 x 플러스 3의 인수만 갖게 되는 거죠. 끝. 자, 물론 시험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거를 시도도 못 해봤을 거 생각합니다. 1등급 대부분은 이 문제를 읽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설령 못 풀더라도 시험 볼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몇 분 투자해서 풀어보셔야지만이 수능 당일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선택 과목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